자, 이제 박봉찬 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우리 패밀리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어제 미국 마감 상황부터 보고 갈까요? 예, 아침에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침에 하락한 것은 이제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고요. 미국의 아침. 네. 네. 뉴욕 제조업 지수는 31.8로 크게 하락하면서 아침에 이제 하락을 유도했고,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지만 좀 좋지 않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락을 좀 했어요. 이제 오후 들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은행주와 반도체 섹터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은행주들은 이제 패웨스트 뱅코프가 17%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요건 이제 제가 물음표를 쳐놨는데, 예. 대규모 은행 구제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이클 버리가 은행주를 대량 매수했다. 이렇게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대표적인 쇼맨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이제 낙폭과대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방은행에 대량 매수했다는 내용들이 좀 은행주에 대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반등을 좀 한 것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1% 상승했고요. AMD 2.2%, 엔비디아가 2.1%, 인텔이 2.9% 상승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애플은 마이너스 0.29, 테슬라가 마이너스 0.97, 아마존이 플러스 0.8, 알파벳이 마이너스 0.8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0.8% 같은데 아마존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요. 근데 아무튼 요 밑에 있는 4개 기업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좋았던데요. 요즘에 빅테크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받쳐준 게 요 4개 밑에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보합권에 있고 반도체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반도체 업황 바닥론에 대해서 어제 월가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빅테크 기술주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만 상대적으로 계속 약했어요. 근데 이들 종목이 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서 나스닥이 0.6%, 다우는 강보합 정도, S&P 500은 0.3%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S&P 500이 4,136포인트예요. 지금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논란이 굉장히 많죠. 오늘 뉴스도 가져올 텐데요. 막 경고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뉴스들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위험하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경기 지표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수는 4,136포인트예요.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죠.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그 1월부터 한 4월까지 상승을 하면서 5월에 이제 매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5월에 셀인메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데이터가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꼭 요번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 4월 중순까지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는 특히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렇게 오른 부분들 때문에 4개월 연속 상승한 부분을 보면은 아마도 현금화 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할 거다. 그런 와중에 주가 조정 얘기 나오고 CFD 얘기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코스닥은요. 근데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5월에는 빅 이벤트가 없다. 네, 빅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그것을 변동성을 줄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채 한도 협상은 결과가 정말 나쁘게 나온다면 또 제 말씀이 또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 계속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뉴스가 이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나 지수는 변동성을 주지만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어제도 주간 시황 말씀드리면서 주중 변동성은 큰데 끝나고 나서 보면은 옆으로 가고 있더라.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섹터별로 움직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더 짙고요. 그 가운데에서 빅테크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 0.1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96% 하락했는데 많이 반등한 겁니다. 아침에 사실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을 봤더니 외국인들이 선물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현물도 매수하고 있었어요. 기관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어디가 매도를 해서 빠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쭉 빠졌어요. 근데 코스닥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도를 아침부터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이 아침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예, 어제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닥이 약한 건 이해가 되는데 코스피가 약한 거는 수급적으로 좀 아침에는 좀 설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특별히 더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중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상해 지수가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확대했습니다. 8,400계약 정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는 마지막에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도 플러스로 끝났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2차 전지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철강,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플러스 됐는데 코스닥은 워낙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하긴 했지만 플러스까지 뭐 진입은 못하고 마이너스 1% 가까이 마이너스 0.96%를 하락하면서 마감했다라고 어제 시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어제가 실적 발표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분기가 끝나고 45일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못한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이제 좀 이제 자본이 많겠죠. 네, 그런 기업들은 자본이 많을 거고요. 근데 어제 마지막 날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호실적 발표도 하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 뭐 이런 쪽에 좀 종목들이 좀 호실적 발표를 좀 했고요. 예. 그 내수 쪽이나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을 하는 반도체 이쪽은 이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기를 이번 실적이 나오면서 이 실적이 나왔을 때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실적에 따라서 이제 등락 차별화가 나타나긴 했는데 이것이 여기가 저점이라고 인식을 하면 낙폭이 작거나 그냥 오히려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런 종목은 향후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섹터에 대해서는 하락폭이 좀 깊거나 아니면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어제 실적 발표 기한 마지막 날이라서 종목들이 어제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종목별로 등락이 좀 있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늘이지만 이제 미국은 내일이겠죠. 내일에 우리 새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 부채한도 협상 G7 회의 참석 전에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이 발표됩니다. 사실 이 지표 때문에 또 방향성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기 둔화미, 경기 침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많이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상과의 괴리에 따라서 시장에 단기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예상은 중국은 좀 좋은 쪽으로 회복되는 쪽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국은 어떤 것은 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좀 이제 엇갈린 지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시황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다시피 부채한도 협상은 노이즈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어요. 그럼 이제 6월 FOMC 회의가 6월 14일 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다른 이슈가 뭐가 있나요? 지금 뭐 경기 지표 빼놓고는 다른 이슈가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채한대 이슈로 시장은 이렇게 논란거리가 이뤄지면서 이제 등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박 기자님 주변에 네. 이 부채 한도 관련해서 되게 좀 진짜 신경 쓰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냥 관망하는 거죠. 신경 쓰죠. 이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보자라는 쪽도 있고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지금은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시장을 지켜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액션을 취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내 시장은 심리 위축과 유동성 축소 이벤트가 해소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계속 CFD나 아니면은 주가 조작 관련돼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죠.
거기다 이제 증권사들은 유동성 축소한다라고 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별 종목, 특히 코스닥에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환경에 좀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호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건설 기계 등 실적이 확인된 섹터, 그 외에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 지금 뭐 부채한도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좀 지켜보자 이런 쪽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지켜보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매도를 하고 현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있고 내 종목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나서 그리고 꽤 고점으로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2차 전지는 뭐 35% 정도 평균적으로 빠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은 4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이 먼저 이게 반등을 할지 그러면 그 종목이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테마가 나오거나 새로운 강세 섹터가 나온다면 뭐가 될지 이거 좀 확인하자. 네.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경고를 막 내놓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경고가 세지면 세질수록 합의를 봅니다. 오늘 매커시 공화당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민주당은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 오늘 아침 기사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은 점점 더 합의에 이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꼭 역으로도 해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멘트는 세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합의에 가까워진다. 예, 멘트가 세지고 있는데 언론이나 아니면 뭐 옐런 장관도 굉장히 세게 경고하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뭐 베런스 이런 데서 나온 뉴스들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증시 폭락, 연방 근로자 해고, 실업, 불황. 그리고 뭐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연금 지급 못하고 미국의 차입 비용이 급증하고 미국 국채 보유한 세계 각국 경제 여파가 되고 달러 위상이 약화되고 지구가 망한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뭐 헤런스의 뉴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냥 이 액면 그대로 보면은 야 이거 뒤로 좀 물러서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또 보고서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보고서들에는 이번에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하락을 만약에 하면은 매수 대응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요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봤더니 야 2분기에 기업이익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보고서들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이 양쪽을 한번 이 양쪽을 전체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유럽연합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했는데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찬성했다. 사실 액면으로는 그렇게 그냥 굉장히 피상적인 뉴스예요. 이 뉴스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 전략적 과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제 중국 의존도에서 좀 우리도 줄이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에 붙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중국은 지금 유럽이 미국과의 동조를 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외교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중국의 행보는 뺀다 하더라도 유럽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미중의 지금 뭐 패권 경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지금 머리 아픈 데가 어디 쪽이냐면은 반도체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픈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산업을 하시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상적인 뉴스이지만 향후에 구체적인 걸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의존도를 좀 낮추는데 유럽이 합의를 했는데 예. 실제로 얼마나 낮출지는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건요. 뭐 그런 것들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재무부에서 어제 우리 그 재생에너지 쪽의 종목들이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현재 시설에 세액공제 30% 기존에서 10% 추가 공제, 보너스 공제를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업체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추가 혜택은 모듈, 인버터 등 부품의 40% 이상을 미국산을 사용해야 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철강을 미국에서 제공해야 된다.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 섹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미국.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뉴스에서는요. 뭐냐? 중국산의 폴리실리콘이나 인고 웨이퍼 등을 허용하면서 자국 이익 위주의 설계 및 생산 쪽으로 유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러프하게 이건 뉴스 그대로인데 러프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미국은 지금 좀 전에 중국 의존도 얘기했잖아요. 예. 중국의 제품 저가 제품들이 워낙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빼고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 허용. 임시 또는 뭐 일부 허용을 좀 하되 근데 그거는 사용하는데 그 외에 전체 발전업체를 설치하고 설계하고 생산하고 이 나머지 부분은 중국에 와서 중국 부품을 가지고 중국 철강을 가지고 미안합니다. 미국 제품 부품을 가지고 미국 철을 가지고 미국 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시비가 엇갈려서 올라간 종목이 있고 내려간 종목이 있고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 네. 그저께 그랬는데 이게 왜 또 중요할까요?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허용을 하다 보면 우리 지금 굉장히 우리가 예민해하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CATL이 미국하고 자꾸 뭘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조금씩 해오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섹터 부분만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주가 움직이면 우리는 이제 거기 관련돼서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생각을 하겠지만 또 다른 쪽에 생각을 해보면 추후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면 그렇다면은 점유율이 높거나 저가의 제품들을 쓰고 자기네들은 자기 실리 추구하고 그럼 미국하고 중국은 둘 다 실리 추구를 계속 하고 가는 거죠. 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가가 지금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중국 거 안 쓴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엄청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뭐 이런저런 준비를 또 맞춰놨는데 네, 그렇죠. 나중에 때 되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냥 싼 거 중국산 쓸 건 다 쓰면서 우리는 준비한 거 다 먼 산 보게 될 가능성도 그렇죠. 중국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저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허용하고 예를 하고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나 아니면 질자 실익은 자기들이 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걱정스럽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SML로 준비한 주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박 기자님이 전해주신 그 우려들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제품이 좀 달라요. 태양광하고 배터리는 좀 달라서 태양광은 지금 그 중국 걸 안 쓰면은 미국에 태양광을 못 갈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국 배터리가 점유율이 일본, 미국에서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고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중국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태양광과 배터리는 좀 다른데 그 상세한 내용은 이따가 SML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 번째 뉴스 어떤 거 얘기 있으셨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1%나 올랐다 그랬잖아요. 왜 올랐느냐? 감산 효과로 인해서 재고가 급감하고 있다. 이거 지금 제가 몇 차례 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AI 관련 반도체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재고가 감소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이제 하락이 멈추고 지금 나오는 지표들은 좋지 않지만 분명히 그 물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AI 관련된 반도체는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분위기 좀 만들어졌잖아요. 남은 건 이제 수요 회복만 좀 남았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ICT 수출이 또 뭐 급감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실적 발표 보면은 반도체 관련 섹터가 가장 실적 미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동안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좀 한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이 저가 매수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또 확인할 거냐의 시차도 발생할 수 있고 사람들마다 투자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료는 빼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요. 예. 삼성이 네이버와 삼성 전용 챗 GPT 공동 개발한다는 뉴스도 어저께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이버랑 삼성 전용 챗 GPT. 예, 올해 안에 출시 목표한다고 하고 있고요. 첨단 반도체 설계에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국내 기업용 AI 서비스 첫 사례라고 하고 이건 양쪽 다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은 반도체를 어떻든 여기에 구현을 하고 그리고 첨단 반도체 설계에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이버는 삼성이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네. 기술력이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나 제조업체 각 산업에 활용하도록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뉴스에서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배터리 막 오르고 막 이랬을 때 자동차 실적 좋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왜 못 오르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침 방송에 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에 뭘 하고 있는지 자율주행에 뭘 하고 있는지 우리 현대차 기아가 너무 조용하다. 정부는 기억나세요? 그 얘기를 해줘야지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주가가 오르면 시끌시끌해지고 뉴스가 많고 예. 주가가 안 좋으면은 뭐 조용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뭐랄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뭐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간에 계속해서 기업은 소통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향후에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식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네. 삼성이 그게 없었어요 한동안. 그죠. 없었다. 요즘에 삼성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 이종용 회장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로봇 얘기하고 있고 AI 얘기하고 있고 반도체 얘기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와 개별 회동했다고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변화에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삼성전자에 있는지 AI에 있는지 로봇에 있는지 자율주행에 있는지 그 변화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무튼 뭔가 있다.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7번째 뉴스는 전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건설 기계 있잖아요. 예. 건설 기계가 순수 건설 말고요. 건설 기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2조 신고가 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 좀 조정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뉴스하고 똑같은 뉴스인데요.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북미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동반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중동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K건설은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우리 뭐 건설사들이 뭐 진출해서 뭐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건설 기계나 장비를 판다는 얘기인가요? 밥켓은 아예 들어가 있고요. 밥켓은 두산 밥켓은 건설 장비로. 네,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북미 지역에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재건이라는 명목 하에 그리고 공장 막 짓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들어가기도 해요 우리가. 예, 건설 기계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설 기계. 예, 기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동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수주를 받아갖고 우리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막 뭐 짓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은 미국까지는 아니고. 아니요. 건설 기계가 들어가는 거지. 기계. 미국엔. 예. 근데 미국에도 뭐 캐터필러나 이런 좀 큰 회사들이 있을 건데 있죠. 우리나라 건설 기계 회사들도 좀 경쟁력이 괜찮은가요? 워낙 크니까. 워낙 시장이 크니까 캐터필러 들어가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쓰고 있죠. 굴삭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자, 그렇게 미국 건설까지 짚어주셨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에 대한 오일머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재건 있잖아요. 여기에도 우크라이나? 기대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설 쪽에 뜬금없이 건설 얘기가 건설은 무조건 안 좋다고 우리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건설에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 뭐, 일단 뭐 다들 알려져 있는 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두산바케 인프라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설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건설에 들어가 있지만요. 플랜트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파트 짓고 막 하는 주택 건설이 아닌 이 플랜트 건설을 하고 그리고 플랜트 건설인데 글로벌리 해외 진출한 플랜트 건설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고 또 장비 회사들 이런 데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내수에서 아파트 짓는 건설사하고 해외 플랜트 짓는 건설사들을 좀 분리를 해서 해외 인프라 쪽에는 뭐 미국은 인프라 투자 많이 하니까 그런 데를 좀 집중해서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